샤프트 베이스라는 요 과제, 샤프트 베이스라는 요 과제 바로 밑에 보면은 V벨트 풀리다 라고 요런 게 나오죠. 요것도 샤프트 베이스 할 때처럼 삼각법에 의해 1대1 척도로 A3 용지에 그리고, 그죠? 한쪽 단면도로 아예 지시를 했어요. 요번에는 한쪽 단면도를 사용하라고 아예 지시했어요. 그래 놓고 등각두상도로에 지시가 없는 구석과 모서리 라운드는 R2이다. 아, 이제 이거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예. 근데 이놈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릉에 가면은 이런 카페가 있대요. 방앗간에 가면은 풀리가, 떡방앗간 같은 데 가면은 풀리가 동력 전달 요소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 방앗간 우리 동네에 없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 사진에서 보시면 밑에 요런 장치가 하나 보이죠. 아,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자면 요게 뭐예요? 요런 데다가 곡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전기 모터 같은 게 요렇게 달려 있어서 이 축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뭔가 갈겠죠. 이 안에서 갈겠죠. 그리고 여기 이 장치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 모터 축에 회전력이 발생하는 거에다가 똑같은 풀리를 여기다 하나 달아요. 그리고 이 천정 쪽에다가 요런 풀리를, 이거는 지금 평벨트 풀리예요. 평벨트 풀리. 풀리에 감기는 벨트가 평평하다 해가지고 평벨트 풀리예요. 자, 그러면 이 천정에 보면 이렇게 축이 연결돼 있죠. 그럼 딴 데에도 이런 회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풀리인데, 자, 좀 더 실제 사용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요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런 거는 어디에 쓴다? 아, 발전기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는 하죠. 여기에 홈이 나 있잖아요. 이 홈에다가 어떤 거를 감는다? 합성 고무로 된 V자형 단면을 가진 풀리를 감아요. 아까 본 것처럼 평벨트를 감는 게 아니라 요런 V자형으로 단면이 져 있는 합성 고무로 된 벨트를 이렇게 쓱 감아줘요. 그러면 요쪽이 회전하면 요쪽에 있는 풀리도 같이 돌게. 즉 V벨트 풀리라는 거는 동력 전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 요소들을 분류할 때 볼트나 너트 이런 거는 체결, 부품과 부품을 결합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서 체결용 기계 요소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풀리와 같이 동력을 전달하는 애들을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려볼 것은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 중 하나인 풀리를 그려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풀리도 규격이 있습니다. KS 규격이 있어요. 그 KS 규격에서는 더 복잡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풀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요런 데 보면은 풀리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규격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고서 나중에는 요런 스타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거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풀리하고는 약간 달라요. 진짜 규격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참고할 부분은 있을 거예요. 요런 데 보면은, 야, 이거 뭐지? 거칠기부호를 이렇게 적용하시오 라고 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야중에는 요거는 한 번 더 참고하면서 풀리에 거칠기부호를 넣을 때는 요거를 참고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규격에 또 요런 식으로 허용차들을 어떻게 기입해라, 요런 것도 예제 파일이지만 연습용이지만 요 규격표를 보면서 나중에 더 추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신 프린트 V벨트 풀리 요거를 가도록 할 텐데, 앞서 완성한 예처럼 샤프트 베이스처럼 이 절반이 단면도인 한쪽 단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얘처럼 한쪽 단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도면 영역을, 도면 테두리를 이거 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도면 테두리 양식 새로 만들겠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이 파일명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죠. V벨트 풀리라고 영어로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VLT PULLEY. V하고 대시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V벨트 풀리. 사실 이런 부품명은 앞에 더 써야 될 게 많습니다. KSB 1400 주철제 해놓고 뭐 A 타입이니 뭐 이런 거 쓰고 호칭지름 얼마니 쓰고 그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V벨트 풀리라는 파일명으로 이 CAD 파일을 저장할게요. 그럼 여기 안에 뭐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샤프트 베이스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벨트 풀리 PULLEY. 영어 철자가 자꾸 헷갈려. 자, 이런 식으로 V벨트 풀리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이게 B였는데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죠? 그죠? 네. 입력하셨죠? 네. 저장. 그러면 이 안에는 샤프트 베이스가 사실 그려져 있어요. 도면 양식을 이제 카피할 텐데 카피 명령을 써서 여기 1번 클릭하고 여기 2번 클릭해서 크로스 셀렉트로 얘네를 다 선택해 줍니다. 그래 놓고 기준을 0,0으로 잡을 거고요. 이걸 충분히 위쪽으로 놔둘 거기 때문에 0,450 정도로 갑시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거칠기부 기입한 자리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더 피하기 위해서 0,0에서부터 0,450 요렇게 조절할게요. 해볼까요? CO 엔터. 여기 클릭 엔터. 기준점 0,0 그리고 0,450. 자, 이렇게 넉넉하니 떨어졌죠. 자, 그러면 종료했고요. 이제 필요한 거는 뭐를 없애는 겁니까? 이 안쪽에 내용물들을 없애는 거예요. 아래는 샤프트 베이스 도면 그대로 있고요. 그죠? 자, 위쪽에 카피해 놓은 요거 내용물만 선택하고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웠어요. 표제란 쪽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봅니다. 표제란에 과제명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V벨트 풀리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자, V 다시 BELT PULLEY.
V벨트 풀리. 한글로 써도 되는데 한영 전환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영어로 썼어요.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A 했다가 컨트롤 A 하면 다 선택됐죠. 카피, 복사하는 겁니다. 왜? 부품란에다가 요거 1 해놓고 또 V벨트 풀리로 이름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했다가 옆에 클릭해서 위에 있는 부품란의 품명을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해도 회사 생활 편해져요. 안 그런가요? 네, 여하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거 품번을 얘는 2로 갈까요? 뭐 그냥 편의상 제가 2번이라고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 놓고 재질은 이거 그대로 두세요. 풀리도 GC250 주철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회주철이라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회주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주조용으로 사용하는 재질이에요. 주조용. 샤프트 베이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와 같이 이 V벨트 풀리도 가만 보시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덧칠해 놓은 면적이 꽤 많습니다. 그죠? 즉 이렇게 하얀 색깔로 표시된 데는 다 절삭으로 가공을 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 그 풀리를 우리가 구매를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비싸죠. 그죠? 이게 되게 작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다가 사용자가 이런 구멍도 뚫고 키홈도 내고 벨트를 감을 자리를 반들반들하게 또 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요거는 좀 비싸게 이렇게 원래 어디에다 쓸 것인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가공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얘네들은 좀 거칠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구매한 거를 이런 면을 가공을 하고 연마나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이런 거는 절삭을 한번 해주고 구멍 뚫는 작업도 다시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풀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투상도 공간을 마련할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주소도 읽어볼 텐데 이 주소 그대로 써도 되겠어요. 그죠? 과제 도면에 지문을 기억하신 분들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2 이거 똑같이 기입된 걸 보셨을 거고, 두 번째로 못대기 같은 경우, 지시 없는 못대기 같은 경우 풀리에도 각진 형상이 있죠. 손 비지 말라고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그대로 차용해서 씁시다. 자, 투상 공간을 만들어 줄 텐데 어디 갔노? 뭡니까? 외형선 도면층으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 도면층으로 맞춰 주세요. 이렇게 맞춰 놓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중심 마크의 끝점에서 이렇게 그어 주시고 여기 중심 마크 끝점에서 이렇게 그어 주시고 샤프트 베이스 할 때처럼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아서 센터를 표시를 할게요. 자, 라인 자, 그러면 화면을 중앙을 향해서 좀 확대해 주시고요. 너무 확대하는 건 좀 그렇겠다. 한 요 정도로 확대를 해 놓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을 요 1.3선으로 여러분 프린트에 표시된 중심축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놓고 요렇게 이 라인들을 좀 우리가 위에다가 따면서 이렇게 그릴 건데 이 중심축이 대칭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미러 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얘를 넘길 수가 있겠죠.
위아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위 절반만 먼저 그려가지고 미러시키는 거를 해야 되겠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CAD에서 요 선을 옵셋 가는데 가운데 구멍의 치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호. 그렇죠. 1호면은 옵셋 할 때 요 선분을 7.5로 가면 되겠어요. 아, 쌤. 대략적인 투상 공간 영역을 대략적으로 만들고 안 하네요.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세세한 형상도 같이 만들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옵셋 7.5. 자,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 치수를 보니까 요 바깥에서 바깥까지를 20이라고 표시를 해줬네요. 요것을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요 선분을 가지고서 좌우로 총 20이 되도록 옵셋 10만큼씩만 띄워주면 되죠. 좌우로 10. 자, 요렇게 띄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거를 좀 정리할 텐데 트림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좌우로 옵셋했던 이 두 개의 선을 기준 요 선만 7.5로 옵셋했던 요 선만 바깥을 날릴게요. 얘는 왜 안 지운다? 이거 중심축으로 쓸 거기 때문에. 자, 트림 이렇게 해서 날렸어요. 자, 그리고 살짝 화면을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조절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 30이라는 치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멍을 뚫었을 때 그 빤빤한 이 얇은 판 요거 10mm 두께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10mm 두께 판에다가 그냥 이 15파이 구멍을 빵 뚫어주면은 축을 꽂았을 때 표면적이 되게 얇게 나오기 때문에 축을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이 20mm 구간만큼 이 살을 더 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30파이짜리 이 원통 형상을 보스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을 덧대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자리를 살을 덧대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보스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스 형상을 가기 위해서 요 선분을 옵셋 1.5 절반만 그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호로 옵셋을 해주세요. 이렇게 띄었어요. 자, 그러고 트림 정리를 또 할 텐데 양쪽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방금 옵셋한 요것들을 날려줄게요. 트림.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8mm 두께였군요. 참, 여기 보면은 8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풀리에 이 가운데 있는 원판 쪽이죠. 원판 쪽이 8이라고 이렇게 두께값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요 선분을 가지고 4mm씩 좌우로 4mm씩 이렇게 옵셋을 해서 선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옵셋.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트림을 할 거예요. 명령이 다 안 보이네. 자, 요거 4mm. 자, 그러고 잘 관찰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프린트를 잘 보시면 요런 데에 라운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치수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R2로 보자는 거. 왜? 도시되고 짓이 없는 라운드는 R2 요 주소 봤기 때문에
갈 텐데 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 선은 7.5로 옵셋한 선이죠. 요 선이 15로 옵셋했던 선이죠.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옵셋했던 두 개의 선이 4mm씩 옵셋했던 선이에요. 필렛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렛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필렛 들어가는데 그 트림 모드는 노 트림으로 가시고요. 다중 모드 한번 쓰시고요. 반지름은 2로 해서 요 선과 요 선 클릭해서 요렇게, 요 선과 요 선 클릭해서 요렇게 양쪽에다가 위치 구별 잘 하셔서 요렇게 필렛을 2번 넣어 주도록 하겠어요. 필렛 F 엔터, T 엔터, 자르지 않기 N 엔터, 다중 모드 M 엔터, R 엔터, 반지름 값을 2 엔터. 패드가 화면이 좀 가려져서 그런데, 자, 요 선분하고 4로 옵셋 띄었던 선분하고 클릭, 요 선분하고 역시 15로 옵셋했던 선분하고 클릭.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라인들은 잡았어요. 그죠? 이제 트림을 할 건데, 좀 더 확대할까요? 트림을 할 건데, 요렇게 합시다. 요래 놓고. 트림 명령을 사용할 때, 가위를 방금 필렛 넣은 요 호 있죠? 요것들을 가위로 잡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선은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트림을 쓸 건데, 우선 얘를 날릴게요. 트림. 이거 윈도우 셀렉트 하면은 호만 선택하기 편하죠? 이렇게 셀렉트 하고 아래로 가는 이 선들은 싹싹 클릭해서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남았는데, 이번에는 필렛 들어간 이 홀을 또 트림에 가위로 잡고 아까 15로 옵셋해서 남겼던 이 선의 중간을 트림으로 지울게요. 자, 트림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세이브 한번 누르세요. 보면은 여기가 얼마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여기가 한번 이렇게 면이 가다가 꺾어지는 걸 해야 되죠. 그런데 요거의 치수가 90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중심 마크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잡은 선이 있죠. 우리가 절반을 그릴 거기 때문에 90파이를 가면 안 되고 얼마로 옵셋을 한다? 그렇죠. 4, 5로 옵셋을 해 주세요. 4, 5 옵셋. 좀 축소하는 게 낫겠네요. 옵셋 4, 5. 요 선을 위로 띄웠어요. 그러면 여기도 단면을 잘 보시면 단면 여기 R 필렛이 들어가 있죠. 요 자리나 여기 자리나 같은 거죠. 요런 데도 다 필렛이 들어가 있죠. 즉 방금 전에 여기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필렛 명령을 이용해서 요거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F 엔터. 트림 모드 노 트림으로 현재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들 거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다중 모드 한번 써가지고 R 값도 이미 들어갔던 거 쓰면 돼요. 요래 놓고 선분과 선분을 클릭, 선분과 선분을 클릭,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필렛 바로 가요. 즉 뭐예요? 다중 모드만 반복해서 입력하시고 바로 클릭하면 돼요. 왜? 내가 필렛 옵션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다시 확대합니다. 여기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놓고, 역시 아래쪽에서 필렛 트림 할 때처럼
이 위쪽으로 가는 색깔 바꿔서 위로 가는 이 선하고 두 개의 선하고 사이에 있는 이 선하고 요렇게를 요번에는 한꺼번에 지우기로 할게요. 자, 트림 윈도우 셀렉트로 홀을 선택하시고 엔터. 위로 가는 이 선을 클릭해서 날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선을 지웠어요. 자, 이제 트림 한 번 더 하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선들은 마음 놓고 지워도 되죠. 그죠? 트림 요렇게 날리고 요렇게 날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냐, 요렇게까지 작업을 해 온 거예요. 이제 그 위에 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가려줬구나. 잠깐 요렇게 놔두고 그 위에 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규격에서는 120 파일을 오히려 참고 치수로 보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하느라, 예제에서는 설명을 하느라 이 바깥 둘레 치수를 그냥 놔뒀어요. 우리는 요 스타일로 연습하기보단 실제 규격에서 이야기하는 스타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2.7이 바깥 둘레에서 2.7이 이렇게 반지름 방향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 값을 지름 요거처럼 적용을 하려면 곱하기 2에서 5.4가 되는 거죠. 2.7 곱하기 2, 5.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0에서 5.4를 빼면 4.6 그래요. 아유, 암산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암산이 좀 딸려서. 자, 그러면 4.6은 지름값이죠. 이건 여기 가상의 중심선을 나타내는 지름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옵셋 할 거기 때문에, 절반 그릴 거기 때문에 옵셋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거가 114.6이면 요거 퀵칼큘레이터로 해가지고 나누기 2 갈게요. 그죠? 그렇게 옵셋 값을 잡을게요. 자, O 엔터. 컨트롤 8. 자, 검사 한번 해볼까요? 120 마이너스 5.4 114.6 나왔죠? 요거를 나누기 2 57.3이네요. 그죠? 쌤,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나는 그냥 120파이니까 60으로 생각을 해서 반지름 60에서 그냥 2.7을 뺄래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차분히 한번 정리해 드린 거고, 57.3이 적용 버튼 눌렀을 때 명령행위에 입력이 됐죠. 요때 엔터하고 받으시고 요 선을 클릭해서 위로 딱 클릭해 주세요. 되셨어요? 그러면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선의 도면층을 변경합시다. 중심선으로 미리 변경을 할게요. 얘는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심선으로 미리 바꾸세요. 하셨나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이 중심선을 가지고서 이 위쪽으로 2.7로 옵셋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도, 여기가 상세도예요. 여기 요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따가 하고 순서를 바꿔서 여기 요 선분을 역시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매치 프로퍼티로 갈까요? 매치 프로퍼티에서 얘를 중심선으로 바꿨어요.
자, 두 개가 중심선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풀리를 그리실 때, 풀리를 작도할 때 언제나 중심축을 먼저 잡으시고 풀리의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요거를 잡고 요런 수직 방향 중심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기울어진 요런 선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중심선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요거 바꿨으니까 다시 상세도, 이걸 상세도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기에다가 치수를 다 기입하면은 치수들이 작은 부분에 치수들을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고 치수 기입을 넣기도 힘들고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똑 떼가지고 확대해서 그려준 것을, 이런 거를 상세도라고 이야기해요. 요럴 때는 여기까지는 1대1로 그리지만 요런 거는 2대1 요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요거 상세도를 다른 말로는 부분 확대도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현촉으로 그리는 게 기본인데 부분 확대도나 상세도는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축척을 표시해 줘야 돼요. 척도를 표시해 줘야 돼요. 몇 대 몇으로 확대했다. 이거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이거 열심히 위에 거 열심히 잘 그려놓고 이런 개별 주소를 안 쓰면 땡! 감점.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 은근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우리는 상세도에서 표시한 것처럼 요 중심선을 선택해 가지고 2.7로 옵셋을 해서 바깥 둘레선을 만들어 줍니다. 2.7 옵셋 좀 확대해서 옵셋 2.7 엔터, 요거 선택해 가지고 띄워놨어요. 자,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바꿔줍시다. 바로 옵셋 했던 거를 매치 프로퍼티 외형선으로 바꿔줍시다. 됐죠? 그러면 상세도에서 또 8이라는 치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규격집에서는 L이라고 항목을 표시하고 값을 표시하는데, 이 8을 가기 위해서 세로 방향 중심선 요거를 한쪽에만 4로 띄울게요. 이것도 대칭할 거예요. 한쪽을 만들어서 대칭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로 옵셋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옵셋 하셨죠? 그러고 요거는 중심선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상세도에 보면은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에서 6.3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라는 표시가 있어요. 앞서 요거 57.3으로 띄었던 중심선이죠. 요거를 옵셋 6.3 아래로 내리고 외형선으로 바꿀게요. 자, 옵셋 6.3, 요 중심선을 선택해서 아래로 클릭, 매치 프로퍼티에서 외형선으로 바꾸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심선하고 여기 중심선하고 교점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중심선이 교점으로 존재해요. 이거를 XL, 간만에 쓰네요. XL 뭐예요? 양방향 무한선이죠. 양방향 무한선이고, 요거를 이용할 때 각도 옵션 A 엔터 한번 해가지고 얘가 몇 도로 기울어졌다 표시가 되어 있냐면 36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의 선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각도를 이거 절반 딱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18도예요. 요렇게는 18도예요. 요 사이각은.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부터 X축 방향에서부터 회전각을 생각할 때 90도 가서 18도 더 가는 거죠.
108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108로 입력하고 통과점 지정이라고 할 때 요 교점을 선택해주면 무한선이 생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각도 추론해 온 거 정리되셨죠? 갑니다. XL A 엔터 108 엔터 통과점 지정해서 요 교점을 클릭. 선분 나왔나요? 그죠? 그죠? 필렛을 좀 정리할게요. 필렛을 사용할 텐데 잘 보시면 여기에 필렛이 0.5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필렛을 적용할 건데 어떻게 가느냐, F 엔터 해가지고 트림 모드를 트림으로 갑니다. 자르기 그냥 써요. 그래 놓고 다중은 안 쓸 거고 반지름 값만 0.5로 바꿔 가지고 요 선하고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필렛이 들어갈 거예요. 트리밍 되면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만 필렛 할게요. F 엔터. 자, 그 트림 모드 트림으로 바꾸고 반지름은 0.5. 아이고, 콤마로 왔네. 0.5. 자, 요래 놓고 선과 선을 클릭했어요. 됐죠? 아, 참, 요거 헷갈리겠다. 중심선을 4로 옵셋 띄웠던 거 있죠? 요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아까 교점 찾느라고 요거 쓴 거니까 얘는 지우세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절대 이거 지우시면 안 되고, 그죠? 요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필렛하고 실 건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자, 트림 모드는 똑같이 트림 쓸 거예요. 대신에 반지름은 1로 갈 겁니다. 요렇게 표시된 거 요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느 선과 어느 선입니까? 요 선과 요 선을 요렇게 트리밍 하면서 R1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필렛 갑니다. F 엔터. 트림 모드는 그대로 갈 거니까 반지름만 저는 바꿀게요. R 엔터에서 1 엔터하고 선과 선을 이렇게 딱 클릭해서 날렸어요. 야, 세이브 언능 세이브 하시고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필렛을 한 번 더 쓸 거예요. 필렛을 한 번 더 쓸 건데 어디 필렛을 쓸 거냐면 여기 모서리예요. 이것도 사실은 규격집에는 여기 필렛을 명시해 주는데 이거는 연습용 예제라 그런지 여기 필렛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다가는 뭘 적용할 거냐,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R2 있죠, 그거를 적용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필렛 한 것처럼 같은 옵션으로 해서 반지름 값만 R2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날릴 수가 있겠죠. 자, F 엔터. R 값만 2로 바꿔서 선분과 선분을 클릭해서 날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 편의 거로 갈 건데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려진 객체들 중에 미러 객체로 선택할 거를 제가 구분할 텐데 잘 보세요. 방금 필렛 한 거 요거 R2, 그리고 요렇게 선 있죠, 그리고 조그만 0.5 필렛, 그리고 경사져 있는 요 선분 있죠, 그리고 밑에 R1으로 갔던 필렛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필렛 객체로 선택하시고 세로 방향 중심선 있잖아요, 요거를 대칭 기준으로 삼아서 반대편에다 이렇게 넘길게요. 자, 미러 갑니다. 미러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는고, 슈렉에 보면은 그 무슨 백작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용훈쌤이라고 거울이 대답했대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미러를 성공하셨으면, 아, 참. 자, 여기 필렛이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 필렛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트림할 때 요 선하고 요 선을 정리해 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죠? 네. 가끔 이렇게 초크, 활력소잖아요. 그죠? 자, 요래 놓고 트림회로 이렇게 날립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의 형상이 다 나왔어요. 근데 조금 더 마무리할 거는 자, 이렇게 보면은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요 중심선하고 세로 방향 중심선하고 요거를 브레이크로 자를 건데 어느 것만 자를 거냐면 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여기 클릭해서 날리고 여기 클릭해서 요만큼 날리고 할게요. 자, 왜 수직 방향 중심선은 안 날리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지워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요것만 정리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브레이크 갑니다. 자, 요렇게 클릭해서 또 요렇게 클릭해서 저 바깥을 선택하려고 애쓰지 않죠.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그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요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라는 표현으로 얘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 중심선은 형상에서 꺾여지는 자리도 아니고 가상의 자리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요 자리가 왜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하냐? 여기에 이렇게 벨트가 감길 거 아닙니까? 벨트가 감겨서 이런 식으로 막기로 된 벨트가 이렇게 풀리 양쪽이 이렇게 감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가 장력에 의해서 팽팽하게 이렇게 감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벨트가 요 면에 대해서 마찰력이 강하게 발생하는 자리, 고기를 호칭 지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서 본 강릉에 있는 카페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벨트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동력 전달한다고 그랬죠. 힘을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이 벨트가 감겼을 때, V자 단면을 가진 벨트가 감겼을 때 이 경사면에 마찰력으로 이렇게 닿아 있는 거예요. 마찰로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벨트가 다른 풀리에 의해서 회전하게 될 때 이 마찰되어 있는 이 면 때문에 이 풀리도 같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적인 자리를 호칭 지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풀리를 작도할 때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안 그리면 역시 감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하나 이 예제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상세도 또는 부분 확대도라고 이야기한 여기를 보면은 이거 각진 모서리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등각투상도에는 얘네들이 라운드져 있습니다. 이게 5개 T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를 우선해서 생각할 것이냐? 상세도를 저는 우선해서 생각할게요. 부분 확대도로 자세하게 설명한 게 요거니까 요거를 우선해서 저는 갈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필렛 적용을 안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밑에는 안 돼 있잖아요. 밑에 거 여기 말인가요? 아, 여기는 보스의 이렇게 각진 부분, 요거는 그대로 가는데 그 안쪽은 필렛을 넣어놨죠. 요거는 필렛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는 필렛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각진 모서리 있는 상태에서 손 비지 말라고 지시 없는 못대기 정도만 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화면을 축소했어요.
축소해 가지고 미러를 또 할 건데, 아래쪽에 거는 다 그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거 그려가지고 미러 한다고 했어요. 자, 어느 거를 미러 할 거냐면은 이 위쪽에 있는 필렛하고 이 선하고 필렛하고, 그냥 위에 거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그냥 미러 한다 이렇게 갑시다. 이게 다 표시해 드리려니 그림이 너무 작아 가지고 힘드네요. 대칭 기준은 어느 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죠? 자, 미러 갑니다. 이때 뭐 빼먹으면 안 되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미러. 제가 선택하는 영역을 잘 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셀렉트에서 이 중심선을 포함해서 필렛과 선분들 요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했으면 엔터에서 대칭 기준을 요거 잡아서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도 요게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트림을 이용해서 내려온 것 중에서 양쪽에 있는 이 필렛 얘네들을 가위로 잡고 이 선들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트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쌤, 왜 이 안쪽의 것들은 선택하고 안 넘기나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그냥 갈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쪽 단면도로 작도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등각투상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위에 부분은 단면도로 표시할 거고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았다고 했을 때처럼 얘를 외형선만 표현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확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수업 영상들 링크 걸어 놓은 거에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요쪽에서 오는 선분을 연장해서 교차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조그맣게 선을 남겨 놓을 거고, 요런 데도 이렇게 남겨 놓을 거고, 요런 데도 이렇게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러면 교차 지점이 있으니까 선을 이렇게 딸 수가 있죠. 오늘은 시간상 좀 조절하기 위해서 선을 시작하실 때, 현재 도면층 외형선이죠. 선을 시작하실 때 여기 여기 호에, 필렛으로 들어간 호에 중간점이 있습니다. 지금 편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좋은데. 자, 이렇게 중간점에서 선을 시작해 가지고 위에 있는 중심선 있죠. 중심축. 거기에 닿을 때는 직격, 퍼펜큘라 오스냅으로 붙여버릴게요. 자, 해봅니다. 라인 들어가서 중간점 미드포인트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중심선이죠. 요 중심선이죠. PER 퍼펜큘라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출발할 건데요. 여기 뭡니까? 이게 0.5 필렛이었죠. 여기 중간점에서부터 역시 시작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역시 중심선에 대해서 퍼펜큘라로 붙일 거고요. 자, 라인 가서 중간점 찍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심선을 향해 붙일 때는 PER 붙였어요. 두 개 해놓고 지금 이 화면을 다시 확대하고 있는데, 출발한 지점을 다시 확대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 끝점은 요렇게 놔두면 안 돼요. 선의 끝점은 요렇게 놔두면 안 돼요. 우리는 브레이크 명령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한번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쫙 잘라 버릴 거예요. 요 선을.
또 요것도 여기쯤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다음 점 클릭해서 요만큼 잘라 버릴 거예요. 브레이크 날립니다. 자, 요렇게 클릭 샥, 또 요렇게 클릭 샥. 이거 조절해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도면을 A3로 출력할 거 아닙니까? A3로 출력할 때 한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A3 용지로 실제 출력이 됐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화면이 보일 것 같아요. 종이가. 그러면 이게 잘려진 게 보이기는 하죠. 잘려지는 게 보이기는 하죠. 요 정도 됐으면 됐습니다. 너무 가깝게 자르시면은 자른 의미가 없어져요. 종이로 인쇄했을 때 요 정도면 보이겠군 하는 사이즈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게 좀 애매하죠. 수치가 아니라서.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에 놨으면 이 두 개의 선분은, 이 두 개의 선분, 방금 브레이크까지 해서 처리한 거는 세로 방향으로 그려진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미러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미러에서 넘겨줄게요. 미러. 자,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단면도로 위쪽은 설명을 하는 거고 아래쪽은 외형선만 사용해서 정투상으로 설명이 되고, 요거는 위는 단면도로 표시가 되고, 이게 한쪽 단면을 가는 거죠. 오케이. 자, 단면을 가기 전에 요거 중심선으로 도면층을 바꿔줬어요. 요 중심선 바꿔줬어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위에다가 해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H 엔터, T 엔터, 고립 영역 탐지 일반이죠. 일반. 그리고 패턴은 ANSI 안시 3일이죠. 해가지고 내부 점 선택 해가지고 여기 한번 클릭하고 여기 한번 클릭해서 경계 잡고 요런데 클릭해서 경계 잡고 요런데 클릭해서 경계 잡고 해가지고 해칭이 요런 식으로 싹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어요. 해치 갑니다. 어느 도면층? 가는 실선이에요. 해놓고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가는 실선 이렇게 해놓고 H 엔터, T 엔터, 고립 영역 탐지 일반, 그리고 패턴은 ANSI 3일, 그리고 경계에서 점 선택 버튼 요거 누르고요. 자, 내부점을 클릭하는데, 이렇게 클릭하는데 해치 잡으려고 하는 경계가 화면을 벗어나면은 에러가 잘 납니다. 지금 내가 맞춰놓은 화면보다 해치에 선택된 경계가 작기 때문에 화면상에 다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그죠? 내가 클릭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면서 내부점을 선택하겠지만, 이거를 최종 실행할 때는 이렇게 작게 화면을 조절해 놓고 엔터 하셔야 버그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세이브.